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우니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시청자들은 연이어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과 반전의 혼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봐온 게 다 거짓이라면? 이번 화를 보고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단 한 줄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진실과 망상이 뒤섞인 지옥보다 헷갈리는 전개입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인물 소미의 정체는 여전히 의문 속에 남아있지만 해숙과 목사가 실제 모자관계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밝혀졌죠. 해숙이 아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인해 자발적인 기억 차단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망각이 아닌 감정적 붕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미가 과거 지옥행 열차를 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의미심장한 연출로 치부하기엔 그 장면은 소미라는 인물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녀의 선한 외면과 헌신적인 행동에만 집중해왔지만 혹시 그녀의 속내에 숨어있던 경고음을 무시해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지금까지 소미 찐팬이셨다면 이 지점에서 마음이 살짝 철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추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계속 확인해보시죠. 구독까지 하시면 다음 회차 충격 완화제 미리 챙겨드립니다. 시청자들이 오랫동안 추측해온 소미는 해숙의 또 다른 자아라는 가설은 10화를 기점으로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소미는 해숙의 분열된 인격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며 과거 해숙과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강희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해숙의 기억 속에 남겨진 과거의 인물이 아닌 독립된 삶과 감정을 지녔던 한 사람으로 오랜 시간 왜곡된 기억과 망상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은호의 어머니라고 착각하게 된 과정은 그녀 내면의 갈등과 상실감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납준이 네 입에서 어떻게 은호 얘기가 나오냐며 분노한 장면은 그 모든 망상을 냉정하게 끊어내는 순간이었고, 이후 어린 시절 은호가 이해숙을 자신의 엄마라고 밝히자 소미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얼어붙은 듯한 표정과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현실을 거부하기 시작했죠. 이 장면은 단지 그녀의 혼란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도 그녀의 진짜 정체에 대한 결정적 힌트를 던지는 장치였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소미의 행동은 납준과 해숙 그리고 은호 사이에 끼어든 왜곡된 존재로 해석됩니다. 한때 해숙이 바쁜 틈을 타 은호를 돌봐주던 인물이었던 소미는 점차 아이에 대한 애착을 넘어 소유욕에 가까운 감정을 품게 되고 스스로 은호의 어머니이자 납준의 아내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헌신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삶을 해숙을 통해 투영하고 대체하려는 왜곡된 욕망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은호가 그림을 그리던 장소가 납준이 머물던 공간과 동일하다는 점, 데이트 장면 배경이 해숙과 납준이 처음 만났던 거리와 같다는 점 등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소미와 해숙을 혼동하게 만든 결정적 장치였습니다. 더욱이 소미의 회상은 일관되게 납준과의 로맨스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시청자들에게 진짜와 허구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기억은 소미의 허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녀의 감정 역시 진실이 아닌 상실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은호의 실종 사태는 소미의 왜곡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납준은 아이를 되찾기 위해 강종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종구는 단순한 협조자가 아닌 유괴와 불법 입양에 깊숙이 연루된 부패 경찰이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납준에게 돈을 건네며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 장면에서 납준이 보여준 복잡한 표정은 단순히 돈을 받는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강종구를 역으로 이용해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래의 배후에는 아이를 위한 마지막 희망을 쥐고 싶은 아버지의 절박함이 깔려 있었던 셈이죠. 그러나 해숙은 이 진실을 알지 못했고, 납준은 해숙이 행복하다는 말에 흔들리며 결국 모든 사실을 혼자 짊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납준은 진실을 감추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11화 예고편에서 납준이 소미의 손을 밀치는 장면은 그간의 회상들이 실제가 아닌 허상에 불과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납준의 단호한 행동은 소미와의 과거가 진실이 아님을 확인하는 듯했고, 이 장면을 기점으로 시청자들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내러티브에 다시 의문을 갖게 되었죠. 동시에 기억을 되찾은 해숙은 마침내 목사가 자신의 아들이었음을 인지하게 되며 그 사실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 충격의 무게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 환생이라는 결단으로 이어질 만큼 컸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해숙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밧줄을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절규하는 납준의 모습은 두 사람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이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죠. 더욱이 소미의 정체는 단순히 상처받은 인물이 아니라 사랑과 상실, 왜곡된 욕망 속에서 탄생한 복합적이고도 비극적인 존재로 밝혀지며 그 여운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극 초반부 해숙이 천국문 앞에서 왜 나는 아무것도 없을까, 내가 잊은 걸까라고 말하는 장면은 단순한 혼잣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강력한 폭선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상실감과 공허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고, 이는 아들을 잃은 뒤 스스로 기억을 닫아버렸다는 암묵적인 고백처럼 다가옵니다. 이후 교회 목사와의 따뜻한 교류 장면들은 해숙이 본능적으로 아들을 알아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목사에게 음식을 챙기고 다정한 말을 건넸으며 그 모든 행동은 어머니로서의 잠재된 감정이 무의식 중에 흘러나온 결과였습니다. 목사 역시 환생을 신청하며 해숙과의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는 결단을 내리고 해숙은 그로 인해 또 한 번의 이별을 겪게 됩니다. 교회에서 센터장이 행복했냐고 묻는 장면은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위로가 되어주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감정의 정점이자 드라마의 메시지를 가장 순수하게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드라마가 막바지로 치달으며 소미의 존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해숙과 낙준, 은호 사이의 연결고리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은호를 중심으로 얽힌 이 복잡한 인연은 단순한 친자관계를 넘어 진실과 거짓, 현실과 망상이 교차하는 복합적 구조 속에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소미는 해숙의 사념이나 기억의 잔재가 아닌 실제 존재하면서도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길을 잃은 고립된 인물로 해석됩니다. 그녀의 망상은 단순한 집착을 넘어서 사랑과 상실 그리고 소유에 가까운 갈망으로 증폭되며 결국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핵심 키워드인 업보, 전생 그리고 인연이라는 주제를 비추어 볼 때 이 모든 혼란은 과거의 선택과 죄책감이 현재의 인물들을 얽매고 있는 카르마의 순환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이제 단 2회, 진짜 끝이 바로 눈앞입니다. 누가 남고 누가 떠나며 누구의 기억이 진실인지, 여러분의 추리가 맞을지 아니면 시원하게 뒤통수를 맞게 될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봐야 알 수 있겠죠. 결말 스포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 천국행 확정, 아니면 반전 맛집 드리남표 천국 전세권, 우대권이라도 챙겨가세요. 지금까지 드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